데다가 아직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구글 맵으로 보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대충 요 정도 왔고. 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원래 버스 정거장 주위에 파는 부스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우버를 불렀습니다. 한 5유로 정도면 가길래, 날이 많이 어둡지 않으니까 8시가 넘었습니다. 어제 제가 파리에서 흑인들 강도당하는, 한국인이 강도당하는 그 영상을 보다 잤거든요.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사건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숙소 도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도를 당할 뻔한 거예요. 으슥한 골목에 혼자 캐리어 커다란 거 들고 백 메고 구글맵 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덮치고 싶겠죠. 근데 흑인은 한 명이 제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제 얼굴을 쓱 보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니까 저도 헬로우 이렇게 했죠. 근데 제 말 무시하고 저쪽으로 가더니 괜히 버스 전광판 노선도 막 보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막 주위를 이렇게 살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리에. 진짜 간혹 거리에 한 명씩 지나가고 이 정도였는데 불길한 거예요, 옆에서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거리로 나갔죠. 거리에서 트램 있는 쪽을 등지고 걔 흑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싱을 한 4, 5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왼발 앞으로 내밀고 자세는 취하지 않고 이 스탠스 발만 이렇게 딱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뻗을 수 있게, 설마 때리진 않겠지만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다를까 걔가 와요, 제 쪽으로. 양쪽을 이렇게 살피면서 오더니 자기 폰 버킹 마이 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 뭐 같은 폰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볼 수가 없다, 네 폰 좀 보여줘 하는 거죠. 여기서 막 촉이 오잖아요. 제 폰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순간 들고 튀거나 뭐 액션을 하겠죠. 그래서 저기 가면은 디지털 전광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확인하는데 못 봤대요. 근데 여기서 좀 열받는 거예요. 자기 나와바리라고, 자기 구역이라고. 제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동양인이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만만하게 생겼으니까 얼굴이. 그게 너무 열받아서 짜증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큰 소리로, 격앙된 소리로 저기 반대편에 가면은 볼 수 있다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슬렁어슬렁 또 보는 척 해요, 저희 가서. 근데 걔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비언어적인 소통, 모든 것들이 제 분명히 나를 소매치기 하거나 강도짓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너무 삘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분노가 더 컸어요.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이렇게 저를 살피고. 사람이 그때 때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한두 명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번에 사단 난다 라고 해서 진짜 긴장하고 주머니도 탁 닫고 손에 있던 핸드폰도 주머니에 다 넣고,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캐리어는 걔와 저 사이에 딱 하나 두고 안전장치였어 나름의. 진짜 긴장을 하고 딱 있는데 오른쪽 뒤에서 구세주처럼 트램 빛과 소리가 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오는 거죠. 살았다. 번호를 봤더니 제가 기다리던 트램이에요. 바로 올라탔죠. 이제 살았나 했더니 걔가 따라 타는 거예요, 트램에. 오마이갓. 제 뒤에 바로 타면은 티가 나니까 저 옆문으로 해서 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웃겼던 게, 자기 폰 안 돼서 노선 볼 줄도 몰라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던 애가 제 트램 타는 거 보고 바로 따라 타는 거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이 캐리어와 배낭을 메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플릭스버스를 타러 가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플릭스버스가 유럽 내 국가 간 이동하는 버스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이 어제도 가보고 그저께도 가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되게 으쓱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걔 몰래 이렇게 스르륵 내리고 돌아봤더니 저랑 눈이 그냥 딱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또 비언어적인 몸짓 나와요. 내릴까 말까 하는. 근데 제가 한 정거장 먼저 내린 곳이 사람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라 사람 없는데 밝아요. 백화점도 있고 막 쇼핑몰도 있는 거리라서. 일부러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서 내렸어요. 왜냐하면 쇼핑몰 거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걸어야 되지만 플릭스버스로 가는 거를 봐뒀거든요. 전날 천운이었죠. 그래서 겨우겨우 버스 타고 12시간 걸려서 여기로 왔습니다. 하마터면 진짜 사단 날 뻔했어요. 솔직히 걔가 그렇게 덩치가 크지도 않고 저랑 키도 비슷했어요. 제가 171점 몇 이렇게 되는데 작잖아요. 걔도 저랑 비슷했어요. 솔직히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막 치기 어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복싱은 4, 5년이나 했는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여기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가 너무 무섭던데 낮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긴 하네. 리투아니아의 아침.
사실 리투아니아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라서 구글맵 보고 적당히 가보려고요. 게드미나르 성탑이라고 하는 18세기에 지어진 성탑의 일부가 남아있다고 해서 거기 가면은 전망대처럼 도시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여기를 가보고 있습니다. 저기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걸어서 가보려고요. 케이블카 돈 아까워. 요만큼 올라가는데 여기 케이블카 보이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탈 거예요. 야, 저 왕은 진짜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듯한 왕관과 칼을 쥐고 있네. 예전에 독일의 튜튼 기사단이라고 있었어요. 벨세르크에서 튜터 기사단이 그거를 오마주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독일에 대항해서 폴란드랑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항을 했었거든요. 리투아니아에서. 튜튼 기사단 그렇게 물리치고 약간 동유럽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대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리투아니아에서의 이순신급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길이 막혔어. 잠깐만요. 아이고, 고양이가 있네. 벌짝벌짝. 아, 이쪽 사이드 쪽 길인가 보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야, 물소리 졸졸졸 들리고 좋네요. 정말 저렇게 성터만 남았군요. 저 성터 조금이랑 망루 하나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슬슬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케이블카는 저렇게 가는구나. 조그만 거. 여기가 망루, 저게 성터. 케이블카는 왕복이 3유로, 편도가 2유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편도 3,000원, 왕복 4,500원. 이야, 전망 끝내준다. 도시 전망은 항상 이렇게 강이 있어야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안개가 자욱하니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도시 같네. 실제로 사연이 많습니다. 침공도 많이 당하고. 야, 이쪽 공룡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와. 제가 리투아니아에 어디를 가야 될까 방금 올라와서 좀 풍경 보면서 검색을 했는데 진짜 볼 게 없어요. 리투아니아. 와, 여기가 제일 1순위인 것 같고, 저런데 약간 고딕 양식의 성당 같은 게 좀 보이긴 하고, 뭐 요런데 성당 조금 유명한 것들 몇 군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데 성당 찾아다니는 재미?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올드타운이니까 시내 걸어다니는 느낌? 물가가 싸니까 역사나 건축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데서 재미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세계 속 서사 리투아니아에서 소개할 영화는 상가일레의 여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배경이 된 영화고요. 무엇보다 마치 탄미주의 작품을 보는 듯한 아주 예쁜 화면 미장센이 특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2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소공포증에 시달리는 파일럿 지망생 상가일레, 메인 캐릭터죠. 그리고 사진작가가 꾸민 아우스테, 조력자에 해당할 겁니다. 아우스테는 상가일레를 모델로 사진을 연습합니다. 삶이 권태로운 상가일레에게는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도 않고 꿈을 향한 길은 너무 멀고 험한 상가일레, 자해를 일삼기도 합니다. 상가일레를 보며 저는 원고를 보여주길 두려워하는 작가 지망생 혹은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상가일레의 여름, 꿈과 사랑, 불안정한 청춘을 보내고 있을 지금의 20대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지금은 왓챠에서 볼 수 있고요. 구도나 색감, 특히 화면 미장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망생들에게 추천하는 서사 컨텐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가 폐허가 된 이유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이 외부 세력이랑 전쟁할 때 침공당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대요. 근데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관광지로서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곳 아니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폐허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근데 재건하려던 흔적들은 여기저기 보입니다. 빨간 벽돌 말고 콘크리트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뭔가 하려다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켜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닐까. 그렇게 치면 이 게디미나스 성탑도 똑같이 무너졌었는데 이거는 복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9세기 때쯤에 리투아니아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졌었대요.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일부 복원이 됐는데 요거는 그 복원 작업의 일종이었던 거죠.
지금은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고 전망대로도 쓰이고 뭐 이것저것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가 돈이 많이 없나 봐요. 몇 개 있지도 않은 관광지들 좀 관리 좀 하지. 여기 위에가 전반적으로 탁 트여 있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가 좀 쉽네요.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위가 좀 좋긴 하네요. 제 생각에 날씨 좋을 때 와서는 이런데 저기 위에 앉아 있을 때 많거든요. 그냥 자리 펴고 앉아서 그 도시락 같은 거 까먹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에 와도 그늘은 없지만 높은 곳이라서 바람도 불고 시원하지 않을까. 보이는 이거는 리투아니아 대공궁전입니다. 뭐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어디가 고딕과 르네상스라는 거지? 이게 아닌가? 이거 맞는데 저기 위에 있는 돔 저것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자분이 계시네. 내부에 사람이 많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조용히 기도만 주고받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경건해. 바로 여기가 제 호텔이거든요. 1박에 한 28,000원 하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뭔가 샹젤리제 거리처럼 쭉 뻗어 있죠. 밤에는 차 없는 거리처럼 구조물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데 낮에는 차가 다니네요. 숙소 위치가 되게 좋다. 야, 바로 길 건너는데 여기는 또 예쁘네요. 차 못 들어오게 막아두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 좋네. 좋아. 야,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죠. 나 왜 이렇게 이런 게 좋지? 이런 옛날 건물이랑 요즘 건물이랑 적당히 섞여 있기도 하고, 바닥은 돌바닥에다가 사람들 적당히 걸어다니고 옛 것이 있고 또 우리 게 있고 우리 거래 지금 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뭔지 아시나요? 이런 느낌.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안내하거든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 뭔가 골목 삥 뜯기기 좋은 골목이야. 삥 뜯길 일은 없겠지만 이 나이에. 아닌데 어제 새벽에 강도 당할 뻔한 거 생각하면 삥 뜯기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도 삥 뜯기는 건가. 이거 뭐야? 차 뒷문이 왜 이렇게 생겼어? 동글동글하게. 이거 다치셨나 보다. 앰뷸런스가 와 있네. 나름 구석구석 골목하는 재미가 있구만. 야, 여긴 또 뭐야? 그냥 아파트 같은데 진짜 멋있네요. 하지만 이런 데 살고 싶진 않아. 그냥 한국 빌라가 나아요.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진짜 한국이 좋아요. 여기 아닌데, 여기 말고 고딕 양식인데 제가 가는 곳. 여기도 뭔가 오래돼 보이네요. 저기다 왼쪽에 보이시죠? 고딕 양식에. 야, 빨간색 벽돌로. 독특하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질감이 되게 독특해요. 뭔가 드래곤의 피부 같은 느낌? 되게 멋있네. 이게 다 똑같은 벽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33가지 종류의 벽돌을 사용을 했대요. 저는 잘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 관광객에게도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이제 여기도 사람은 없지만 조용히 해야 돼서. 유럽 여정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제 단 2개의 국경이 남은 상황. 화려한 풍경도 놀라운 광경도 이제는 퍽퍽한 빵과 맹맹한 물을 마시는 기분. 차가운 겨울, 오랜 여정, 목감기, 새벽의 강도까지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이 얼른 최종 목적지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뿐. 삶이 권태로웠던 상가 일레처럼 특별함으로 빛나지만 반복된 여정으로 빛을 잃은 권태로운 여행의 무게. 걷고 기록하는 것보다 휴식을 택한 얼마 남지 않은 리투아니아에서의 쉬어가는 여정. 어쩌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필름 속을 걸어보는 체험형 서사 여정. 특별한 관광지가 아닌데 그냥 올드타운 내 골목들이 다 볼 게 많습니다. 뭔가 이런 공예품 가게들도 많고 기념품 가게도 많고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들도 많아서 약간 데이트 코스 같기도 하네요. 인사동 느낌도 들고. 야, 그냥 호텔 있고 카페 있고 이게 다인데 왜 이렇게 예쁘냐 길이. 야, 여기도 이 골목도 뭔가 느낌이 예뻐. 카메라에 담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골목들이 다 예쁘지? 바이올린 소리 너무 좋아요. 뒤에서 몰래 조금만 듣다 가야겠어요. 버스킹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바이올린 잔잔하니.